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만나보실까요?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첫날인데 시장에 너무 명확하게 이슈가 잡혀가지고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눌까 좀 감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봇과 반도체 2025년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 프로의 시선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연말 선물로 좀 로봇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굉장히 첫 번째로 강조해드렸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네, 오늘 바로 또 상한가 가면서 약간 뿌듯한 또 마음을 가지고 네, 로봇 관련된 얘기 또 실장님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핫한 이슈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에게 인수가 될 것이다라는 썰이 조금 말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팩트화가 되네요. 새해 첫날부터요. 그렇죠.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는 있었는데 네. 2대 주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큰 영향력은 없었다. 물론 수주는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지분을 14%에서 35%까지 대거 늘리면서 삼성전자가 정말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제 먹거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최근에 많이 안 좋았던 것들이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이쪽에 밀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가전제품 등등은 또 LG와 또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핸드폰에서는 또 애플과 또 여러 가지 경쟁이 마찰이 있는데 뭐 하나 이렇게 뚜렷하게 1등을 압도적으로 1등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 나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이제 삼성전자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돈이 많아요. 유보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을 어딘가 또 투자를 하고 새롭게 진출을 할 수 있다. 이 시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의문성, 의문 이게 괜찮을까? 퀘스천 마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돈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AI라던가 아니면 로봇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새롭게 수익성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족 보행 로봇 분야에서 이제 세계 3위죠. 3위다 보니까 기술력이 확실히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첨단 산업 기술주들은 초창기에는 이제 수익이 적자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대중화됐을 때 그때 이제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흑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단 기술력만 갖춰 놓으면은 이 경쟁에서 치열한 로봇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자금력은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실히 자금력이 걱정 없고 이러한 로봇 산업의 엔비디아 역시 최근에 굉장히 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2025년부터 뛰어든다고 하니까 두뇌 역할을 하는 초소형 컴퓨터 이런 것들을 출시하면서 로봇으로 여러 가지 엔비디아라던가 삼성전자가 발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이슈로 인해서 반전을 깨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한데 주가가 안 움직여가지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저는 이렇게 기존에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좀 새롭게 모색을 하고 A라는 방향이 안 되면 B, C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HBM에서 밀리고 여러 가지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에서 밀린다 이러면은 새로운 모색으로 또 먹거리를 찾다 나서도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삼성이 원래 원래 반도체 이런 걸로만 집중을 하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지금도 승승장구하죠. CDMO 쪽으로는 굴지에 전 세계 4위권, 3위권 안에 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삼성 옛날에 처음에는 국수 가게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렇게 설탕 가게, 국수 가게 이런 걸로 하다가 점점 넓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하던 거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다 싶으면은 확장을 해 나가고 결국 전자, 건설 이렇게 중공업 계속 확장한 것처럼 이번 로봇 사업 확장으로 삼성전자가 또 다른 캐시카우를 마련한다면은 이 주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해서 미래로봇 추진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첫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예상됐던 최대 주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왜 할까? 이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주축이었던 엔비디아도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태고요. 머스크 CEO가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시장의 성장성이 크길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로봇 정말 산업적으로 성장성이 큽니다. 일단은 로봇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은 네. 서비스 로봇이 있고 이 산업용 로봇이 있죠.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산업용 로봇보다 서비스 로봇이 더 커요. 시장이 더 크고. 차이 많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서비스 로봇이 계속해서 크게 성장하고 2028년까지 서비스 로봇이 66% 성장을 해서 550억 달러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산업용 로봇보다 한 6배 이상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서비스 로봇의 가장 주요된 원인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서빙하는 로봇들 많죠. 많아요. 네, 네네. 뭐 그릇 같은 것도 서빙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점들이 지금 대중화되고 있다. 또 공항에 가면은 또 그런 점들 안내 로봇이 있고 영화관에도 요즘 안내 로봇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영화관은 좋은 데 가셨나 본데. 네. 그래요? 여의도에 그 영화관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CGV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로봇이 이렇게 관수도 안내하고 1관, 2관도 안내하고 화장실도 안내하고 다 안내합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런 서비스 로봇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라는 점이고요.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좀 대중화되고 있고, 뭐 의료, 수술할 때도 로봇이 많이 하죠. 수술용 로봇 이런 것들 접객, 뭐 물류 이런 쪽 다양하게 하는데 산업용 로봇도 굉장히 좀 성장을 해요. 그래서 11%씩 증가를 해서 93억 달러에서 2028년에 10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산업용 로봇은 사실 우리 이 공장이나 이런 산업을 이렇게 더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협동 로봇과 일반 전통 로봇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이 중요합니다. 협동 로봇이 뭔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협동 로봇이 2031년이 넘으면 10% 이상으로 비중이 올라와요. 네. 그리고 전통 산업 로봇은 2031년에 20% 비중인데 전통 산업 로봇은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분들 공장에 가보면은 네. 로봇들이 일을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공장에서 사람과 함께 일을 안 합니다. 왜 사람과 함께 일을 안 하고 로봇은 로봇만의 공장 이 구역이 있고 사람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있고 왜 그러면은 네. 이 로봇이 이게 사람과 같이 일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투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을 인지를 못하고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냥 쾅 부딪힌다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똑똑하지가 못하군요. 네, 그래서 네. 로봇이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가 사람을 부딪힌다고 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들은 이제 전통 로봇이라고 산업용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 네네. 새로 나온 게 2010년 이후로 새로 나온 게 이제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공장 작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이 가다가 멈추고 사람이 먼저 가고 로봇이 가는 이런 것들을 센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율주행차도 자동차가 가다가 이게 신호등에 딱 멈춰야 되고 네. 앞에 갑자기 뭐 어린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멈춰야죠. 갑자기 돌발 사태 뭐 어린애가 갑자기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멈추는 센서 기동 라이더가 제대로 장착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장착돼 있는 게 협동 로봇이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게 잘 안 되는 그냥 기계에 가까운 로봇들은 그냥 전통 산업 로봇인데 어쨌든 전통 산업 로봇이 현재는 주를 이루지만 협동 로봇이 2031년 넘으면 10% 이상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전체 산업용 로봇은 2031년 이후에 1,400대 이상으로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쯤 되면 너무 우리 생활에도 깊숙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로봇이.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궤를 맞춰가지고 치열하게 빅테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요, 엔비디아의 그 AI 스타트업에만 1조 4천억을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을 꼭 잡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고성능의 어떻게 그리고 지능화된 로봇을 위해서는 반드시 AI 반도체가 동반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실장님 저희가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을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쪽 시장에서요. 그렇죠. 네. 결국은 로봇이 성장을 하려면은 AI가 성장을 해야 되고 AI가 발전된 AI를 그 로봇 기계 몸에다 넣어야지 이게 로봇이 잘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라던가 브로드컴 그리고 오픈 AI, 챗 GP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미나이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덩치로만 따져보면은
브로드컴이 뭐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덩치는 한 10배 차이 납니다. 아직은. 네, AI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가 10배 이상이 돼요. 브로드컴. 그래서 결국은 이 엔비디아는 공룡 기업이죠. 덩치가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규모 차이가 크고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네. 브로드컴도 역시 기술력은 좋지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돈이 많은 회사, 큰 회사 이런 연간 50조의 이런 예산을 잡을 수 있는 큰 회사들은 그 예산만으로 로봇 회사도 투자하고 AI도 투자하고 뭐 가전도 투자하고 핸드폰도 투자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파운드리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가 돈이 많았어요.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처럼 엔비디아 향이 좀 더 긍정적이다. 하지만 2027년 이후로는 추론형 AI가 좀 학습형 AI를 초과할 전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 추론형 AI를 잘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단기간 뭐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10년 이상 놓고 보면은 좀 길게 본다고 장기 투자로 보면 브로드컴도 여전히 괜찮은 회사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I 때문에 새롭게 떠오른 샛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브로드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와의 덩치 차이가 납니다만 기술력만큼은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월가에서는 굉장히 오래 유망 주식으로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을 추천하는 뷰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좀 빨리 기술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글로벌 AI 추론 반도체 시장, 네, 이쪽에서는 글쎄 워낙에 좀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커나갈지가 궁금한데 뷰 어떻게 나오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브로드컴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핵심입니다. 브로드컴이 이제 잘하는 게 추론 네. AI 반도체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추론 쪽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현재로서 보면은 사실 뭐 학습, 훈련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학습, 훈련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공부하는 거. 근데 추론 같은 경우는 이런 받아들였던 것들을 바탕으로 응용해서 뭐 논리적으로 A, B, C, D를 뭐 순서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HDD나 SDD처럼 하드 디스크라고 보면은 추론은 뭐 CPU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추론 같은 경우는 전체 AI 반도체 중에서 이제 60% 이상을 2027년에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A식 반도체 이런 것들이 추론 쪽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브로드컴이 좀 돋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이 A식 반도체가 추론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현재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규모인 이 A식 반도체 시장이 연간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로드컴이 A식 쪽에서 55%에서 6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배적인 기업이 되다 보니까 네. 이쪽을 꽉 잡고 어쨌든 이제 AI 반도체 이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길게 보면은 10년 이상 보면은 브로드컴이 또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은 올해 엔비디아가 더 좋을 거라고 보세요? 브로드컴의 주가가 더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엔비디아가 저는 더 아직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약간 조정기를 거쳤고 브로드컴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사실은. 단기에, 네. 단기간 이런 주식들이 지금 막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도전했다가 작년에도 보시면은 그 반도체 기업들 네. 이렇게 막 올랐다가 뭐 SK하이닉스도 많이 오르고 대부분 많이 올랐잖아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반도체 업계가 지금도 괜찮아요. 보니까 이번 수출이 우리나라가 8위에서 6위로 뛰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40% 이상.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다르게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가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일 잘하는데 거기서 실제로는 엄청난 성장을 막 메모리 반도체에서 80% 이상 성장했다고 하면 놀랍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높이 올라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브로드컴보다는
2025년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양사의 AI 반도체 관련돼서 전면전에 임박을 했는데 AI 추론이 이제 경쟁의 관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10년을 길게 보고서는 또 브로드컴의 추격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올해는 조금 더 엔비디아 퍼포먼스가 낫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너무 이쪽으로 매기가 뚜렷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거든요. 종목 선정이요, 실장님. 네. 너무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애매하실 것 같고 기술력이라던가 자본력 이런 거 다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현재 구간에서 주실 수 있는 탑픽 종목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네. 오늘의 사실 주인공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미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네.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상한가에서 조금 눌리면서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기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뭐 주인공이고 기술력, 뭐 세계 3위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데 오늘 잡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로보스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로보스타. 현재로서의 최적의 방안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요. 왜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잖아요. 삼성전자가 35% 보유한 이제 기업이 됐습니다. 자, 그의 대항마가 바로 로보스타는 LG전자가 33% 지분을 보유하면서 1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과 LG 가전에서는 굉장히 맞붙고 있는데 이 로봇 대전에서도 로봇 대전으로 맞붙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역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LG가 33.4% 보유하고 확실한 이런 최대 주주로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자금력에서는 무리가 없다. 라는 점을 로보스타로 볼 수 있겠고 네. 어쨌든 이러한 로보스타는 자동화 솔루션, 로봇 이런 것들 제조용 로봇 공급 이런 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LG, 만도, 삼성 이런 LG향인데 삼성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열심히 고객사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외부 협력을 강화하고 고도화하면서 R&D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LG향 로봇주들도 로보스타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지금 삼성처럼 이제 막 투자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래 투자를 해왔어요. 네. LG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LG의 이런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것들을 믿고 결국은 로봇에 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로봇 부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봤을 때는 로보스타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26,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목표가는 33,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드리면서 LG향 로봇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3,000원 요거 좀 단기로 보시는 가격대세요. 지금 너무 퍼포먼스가 강하니까 네. 로봇주들이. 이 종목이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네.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사실 크게 대부분 보면 그래요. 로봇주들이 보면 이런 패턴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네. 이렇게 딱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제 네. 골든 크로스 돌파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33,000원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이제 약간 로봇 시장이 개화한다는 느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33,000원 뭐 단기적으로 한 두 달 세 달 안에도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품었습니다. 워낙에 글로벌 영업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타깃으로 해서 많이 나갈 것 같고요. 굉장히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로봇은 반드시 동반 성장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로봇주를 보신다면 조금 더 자금력이 든든한 회사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추천주로 나왔던 로보스타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